2024년 3월 28일 고3 모의고사 영어 39번부터 해서 난이도 높은 순으로 해서 총 6개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수능에서 뭐 이것의 난이도가 어떻고 이번에 시험 어떻고 이런 건 다 의미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는 올해 3월이 그러면 6월과 9월은 또 수능 볼 때는 매번 달라질 거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는데 우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어에서의 어찌 보면 스킬이라 말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현실적인 뭐 정신승리 같은 거 말고 뭐 열심히 공부하자, 뭐 구문 좋게 끝내자. 특히 이제 고3 학생이나 재수생들에게는 지금 만약에 구문을 권장한다면 그 강사는 좀 이상한 거예요. 구문은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문은 몰라도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절대 지금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듣기 평가할 때 내가 이 독해를 몇 개를 더 풀 수 있는가에 관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하실 때 듣기를 끝냈을 때 내가 독해를 총 몇 개를 풀었나, 10개 풀었나 5개 풀었나. 처음에 5개 풀었다면 그 다음에 7개 8개까지 한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이럴 때 이것을 얼마나 많이 풀 수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듣기 평가할 때 내가 독해를 얼마나 더 많이 풀어놨는가에 훈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확보된 시간은 나머지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4월 또는 6월을 준비하셔야 돼요. 뭐 쓸데없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단어장 암기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연습이나 철저히 하시고요. 자, 39번 문제 바로 들어가는데요. 아마 이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학생들이 풀이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풀이법이 뭡니까? 강사들이, 제가 정의할게요. 풀이법이란 강사들이 옛날 문제 갖고, 야, 이거에 대한 패턴을 찾아서 야, 이렇게 또 나오겠지 뭐 하고 알려주는 쓰잘데없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걸 배우고 나서 적용하다 보니까 먹히겠습니까? 디스,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찾아보시면 여기서 디스는 힌트가 전혀 없어요. 또 하나 뭐 있죠? 이거 있죠. These pictures. 복수잖아요. 누가 봐도 이러한 그림들이니까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보면은 복수가 안 나와요. 전부 다 단수거든요. 페인팅도 단수고 복수가 없습니다. 그럼 박스 안에 복수가 있으면 답이 나오겠죠? 볼까요? The stands in contrast to earlier figurative art has been focused on representing what the artist knew of the object. 물건들 또는 공간, 이건 분명 아닙니다. 이 그림이니까. She was painting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복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학생들이 야, 이거 복수가 안 나오네? 이건 절대 아니잖아. 그 복수가 어디 나올까 생각해보니까 여기 대의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대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젠 1번은 아니겠지 하면서 이젠 당연히 3번, 4번, 5번으로 갔겠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왜? 이 these pictures는 위에 있는 걸 정확히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그림들은 그냥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뭘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강사가 그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 포인트는 뭐냐? 해석하셨어야 돼. 해석을 그냥. 흐름이 바뀌어요. 읽어봅니다. This stands in contrast to earlier figurative art, which had been as focused on representing what the artist knew about the object and space he or she was painting as on how they looked. 자, 이것은 반대로 서 있다는 거죠. 대조적인 입장이다. 좀 더 이른 초기의 그러한 조형물, 조형예술은 had been, 과거 완료 쓰고 있잖아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 있다? representing, 나타내는 거예요. 예술가가 알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 물체나 그 공간에 대해서 그가 그리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됐습니까? 보이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보이는가만큼이나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대조적인 거예요. 이것이. 자, 시작합니다. Almost all the figurative paintings we are familiar with now are in perspective. 거의 모든 그러한 조형 그림들은 우리가 익숙하죠. 지금. 그런 것들은 perspective, 다시 말하면 원근법들이에요. They present foreshortened figures and objects then that diminish as they move away from the focal point of the painting. 자, 그들이 present, 보여주는 건 축소된 어떤 형상이나 물체들이에요. 그것은 줄어들죠. 그들이 멀어지면서, 이동하면서, 초점에서 move away, 멀어지면서 줄어듭니다. 원근법이니까. 그림의 초점에서. A painting is perspective represent how the world looks to a person seeing the scene from the particular point position in space. 원근법에서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라는 건 뭘 나타냅니까? 어떻게 세상이 보이는가? 아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가? 그 어떤 사람이 씬을 보는데 특정한 포지션에서, 공간의 특정한 포지션에서 씬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포인트겠죠. 그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아름답게 내 they are right or they are alright. 바로 그 자신의 권리로. 다시 말하면 당연히 아름답겠지만 그들은 represent scenes as we might see them if we are looking at them. 그들은 그 씬을 represent, 표현하지 않아요. 상징하지 않아요. 나타내지 않아요. 우리가 아마도 그들을 본대로 나타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본대로 그런 씬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위에는 보면은 그렇게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지 않죠? 당연히 정답 2번에 그들은 뭐 어디에 포인트 맞췄다고 했죠? 초기의 그림은 뭐 대중인 거였지. 대중인 거였고 초기의 그림은 바로 포커스를 예술가가 알고 있는 거에 포인트 맞췄어요. 보이는 것만큼이나 이 대회에서 예술가 알고 있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겠죠. 2번. 3번. They are also less informative as to the layout of the space they represent. 자, 그들은 그 그림은 also 또한 less informative. 정보가 적어요. As to the layout, 배치. 공간의 배치에 대한 그런 것도 정보가 없어요. 그들이 나타내는 그 공간의 배치. The fact that perspective information about the spatial layout go together reveals something important about singing. 그러한 사실, 바로 원근법과 정보라는 것이, 공간의 배치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 함께 간다는 건 뭐를 드러내죠? 바로 중요한 거, 본다는 것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Not only do we see the world through the egocentric frame, but we also see it in a way that allows us to extract information about distance and the size of object relatives and relative one another. 자, 우리는 단지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적 프레임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죠? 우리가 정보를 끌어내죠. 거리에 대한 정보를 끌어내고,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정보도 끌어내죠. 물체에. 우리와 비교해서 또는 서로 비교해서 그 정보를 끄집어내요. 원근법이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거에 대한 중요한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4번. 이게 두 번째로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자, 빈칸도 마찬가지예요. 읽고 나서 빈칸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거고, 때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죠. From about age 8
Through 16, our manual dexterity has strengthened through continually improving eye-hand coordination. 대략 나이가 8살에서 쭉 16살 때까지 우리의 손의 dexterity, 이 재주는 손재주는 강화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향상되는 눈과 귀의 어떤 코디네이션, 조화겠죠. 눈과 손과 눈의 그런 조화를 통해서 강화가 돼요. 손기술이. There is a considerable improvement in handwriting skill. 상당한 개선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손으로 글을 쓰는 기술, 손 쓰는 기술이겠죠. 손으로 글을 쓰는 기술에 상당한 개선이 있어요. We gain mastery over the mechanics of language. 우리는 어떤 것을 마스터하게 됩니까? 바로 기술, 언어의 기술을 이제 마스터하게 되는데 We also gradually eliminate the logical gaps in our stories, characteristic our early stage of perception as intense preoccupation with the whole vision gives way to preoccupation with correctness. 자, 우리는 또한 점차적으로 뭘 제거합니까? 논리적인 틈이죠. 틈을 없애기 시작해요. 우리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게 어떤 캐릭터리스틱 특징입니까? 우리의 초기의 그런 지각의 단계, 우리 초기 어떤 어렸을 때 지각의 단계에서의 특징이 갭이 있어요. 논리에. 그것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텐시브, 강렬한 그러한 프리오큐페이션, 전념, 몰두, 전체적인 시각에 대한 몰두에서 give way to, 길을 내줘요. 바로 수정,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몰두하게끔 길을 내줍니다. 그건 뭐야?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시각에 대한 그러한 프리오큐페이션, 미리 아큐페이션이 다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또 선점이 된 거예요. 강렬하게 시각에 선점이 돼 있다가 이제는 정확함으로 선점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s a result, our writing and oral storying become increasingly conventional and literal with accompanying blank of the spontaneity and originality that characterized our early effort.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과 오랄, 입으로 하는 이야기는 점점 더 전통적이 되며 리터럴 글자 그대로잖아요. 그냥 직역이 되는 거죠. 직역처럼 그냥 글자 그대로가 돼버려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의 spontaneity and originality, 독창성과 자발성, 즉흥성과 독창성, characterize early 단계, 초기에 좀 더 이른 초기 단계에서 특징지었던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초기의 단계가 어떤 단계였어요? 예? 아까 말했던 갭이 있는 단계였잖아요. 이게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비전에서 정확도로 바뀌면서 이제는 글자 그대로 가고 글자 그대로 직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하나 얻었고요. 동시에 accompanying 동시에 뭐뭐가 함께 뭐뭐가 없어진다는 거겠죠. 자, 자발성과 독창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뒤에 앞에 한 번 나와 두 번 또 나와요. At this stage, our vocabulary firmly grounded. 자, 이 단계에서 우리의 vocabulary는 확고하게 ground, 토대를 잡게 되죠. We use words everyone else use. 우리는 어떤 단어를 이용합니까? 모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단어를 이용하게 되고. We have little need to invent metaphor to communicate. 우리는 이제 거의 필요가 없어지죠. 메타포, 은유를 발명해서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어져요. By now, we know that a star is a hot, gaseous mass floating in space in contrast to our innocent stage. When you noticed, look, the star is like a flower without a stem. 지금쯤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아, 별은 뜨거운 가스로 된 덩어리이며 떠다니는구나, 우주에. 그 뭐와 대조되는 겁니까? 우리의 순진했던 단계, 어렸을 때 단계죠. 순수했던 단계.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었거든요. 저 별을 봐. 꽃처럼, 뿌리 없는 꽃처럼 생겼어. 이렇게 메타포링 했던 그 당시에 보았을 때는 그랬던 것이 이제는 바뀐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결국 뭐죠? 뭐가 없어진다고요?
이러한 메타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흥적이면서도 독창적이었던 거. 없어진다가 몇 번이겠습니까? loss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가 34번인데요. Japanese used to have a color word air. 무슨 발음 모르겠어요. 그죠? air. That spanned both green and blue. 일본인들은 뭐하고 냈습니까? 색깔 단어인 air를 스팸 범위가 그린과 블루를 범위로 하는 스팸 범위가 뭐 범위예요. 범위 스팸이라는 건 그 폭이 그린과 블루까지 다 범위 이루는 a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이제 익숙했다는 얘기죠. 익숙했단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었어요. 오케이? 이런 단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In the modern language, however, ayo has come to be restricted mostly to blue shades, and the green is usually expressed by the word midori. 자, 그러나 근대 언어에서는 ayo는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제한되기 시작해요. 주로 그러니까 그린에서 블루까지 폭을 이뤘었는데 이것이 그랬었는데 블루 쉐이드, 그러니까 푸른 색조로 주로 제한되고 그린은 보통 미도리라는 걸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When the first traffic lights were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installed in the Japan in the 1930s, they were just as green as anywhere else. 첫 번째 신호등이 수입이 됐어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인스톨 일본의 1930년대 이제 설치가 됐죠. 그때 그들은 단지 그린색, 다른 곳처럼 그냥 그린색이었어요. 그린색. Nevertheless, in common parlance, the girl light was called 신고. Perhaps because the three primary colors on Japanese artist palettes are traditional red, yellow, ayo.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통된 그러한 어조로는 go right 가는 거죠. 가라는 신호는 ayo 신고라고 불렸고 아마도 왜냐면 세계의 주요한 컬러가 일본 예술가들의 팔레트에 있는 색깔이 전통적으로 레드하고 옐로우하고 에이오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The rival AO for the green and white did not appear so out of the ordinary at first because of the remaining association of the word AO with greenness. 그 라벨이 AO라는 그것은 그린색에 대한 그런 라벨 AO는 어떻게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Out of ordinary, 보통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남아있는 연상되는 것들이 그 단어에 연상되는 것들이 AO의 단어가 그린색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over time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een color, the dominant meaning of the word AO began to feel occurred.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그린색과 지배적인 의미, AO의 지배적인 의미, 이거 블루색이잖아요. 저렇게 말하면 그 의미 사이의 차이가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Nations that are less assertive might have opted for the solution of simply changing the official name of the right or the middle. 자, 그 나라들이 덜 assertive, 주장, 덜 주장이 강한 그런 나라들은 아마도 옵션이죠. 선택했다는 얘기죠. 옵션. 그 솔루션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단지 그냥 공식 이름 go right에서 공식 이름을 그냥 미도리로 바꾸자. 바꾸면 되잖아. 미도리가 그린이니까. 미도리가 그린이니까. 그죠? 근데 not so Japanese. 재팬은 그러지 않았어요. 안 왔다고 했잖아. 그죠? 포인트가 아니라면서 안 바꿨다는 거예요. Rather than alter the name to fit reality.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in 1973 that blank henceforth go light would be the color that better corresponded to the dominant meaning of the air. 자, 재팬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름을 실제와 맞춘다는 거잖아요. fit.
맞추기에서 바꾸자 얼터가 바꾸는 대신에 오히려 재패니즈 정부는 1917년에 뭐라 발표하냐면 바꾸지 않고 오히려 뭐뭐 했겠는가. 그 이후에 쭉 가라는 신호는 어떤 컬러가 됐을 거예요. 보다 잘 맞는 dominant meaning. AO의 블루잖아 원래 그렇죠? AO의 주 의미와 잘 부합하는 일치하는 색깔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 고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는가? Reality should be altered to fit the name. 이름을 바꾸기 위해 실제를 바꿔야 했다. 이름에 맞추기 위해 실제를 바꿔야 됐다. 이거죠. 실제를 바꾼 거예요. 네? 이름을 안 바꾸고 실제에 맞춘 거야. 리얼리티에 맞춘 게 아니라 실제에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현실을 바꾼 거죠. 실제를 바꾼 거 실제를. 실제는 블루잖아. 랭귀지는 reflect 반영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당연히 아니고 the good horizon should follow 따라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뜻이 아니었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된다 아니었어요. The use of language 에어는 go right 가야 더 좋다는 이 신호는 사용은 금지될 것이다 아니고 they would not change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색깔은 go right의 색깔은 어떤 방식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아니었죠. 당연히 이름을 바꾸지 않고 이름에 맞춰서 실제를 바꾸는 실체를 바꾸는 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우선 세 가지 쭉 봤어요. 1탄으로 2탄으로 또 이어질 겁니다. 우선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3월, 6월, 9월 쭉 나가면서 어떤 강사가 뭐 난이도가 있고 그러면 이런 거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난이도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닌 이유가 여러분의 출제자가 아니니까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들을 필요 없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고3이면 재수생이면서 지금 구문독해 하라고 하는 강사였으면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 하라고 하면 이상한 거 맞죠? 구문독해나 문법은 안 해도 독해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듣기 평가하면서 내가 독해 파트를 듣기가 끝났을 때 18, 17번 딱 끝났을 때 독해 파트를 내가 몇 개를 풀었나를 여러분의 바로미터로 잡으셔야 돼요. 바로미터로 잡고 내가 이걸 많이 풀면 풀수록 내가 점수가 더 높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바로미터로 잡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훈련법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탄은 여기까지.